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 많은 쪽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정보들도 받고 무슨 파일이라든가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내용들을 좀 접하게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뭐 최영규 씨와 관련된 내용은 중간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 일단 비대위라는 쪽에서 어, 언급을 한 내용이 뭐 160명이 정도가 있는 정회원방에 뭐 올라왔던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소위 말하는 압류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 내용상으로 보면은 추징 보전 명령 신청을 어,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 그 금액을 언급을 했는데 압류를 시키는 압류 신청을 한 금액이 약 미디움 측에는 한 400억.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그게 1차고 2차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현물을 압수 신청을 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경찰 측에서 뭐 확인을 해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4천억에서 5천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400억, 뭐 470억, 뭐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음성 파일 속에 나온 금액이 미디움 측에서 400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나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그 압류 신청을 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압류를 당한 사람들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육성에서 팔성 그런 사람들의 그 자산을 뭐 어떻게 보면 압류 신청을 했다는데 그 금액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된대요. 뭐 4,700억 뭐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데 4,200억인지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이야기나 하면은 미디움은 실질적으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이 우리의 그 스테이킹 자산이 거기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니까 뭐 그 돈 이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얼만큼 그 스테이킹 지갑에서 나갔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거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 거래소의 가격이 얼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계속 뭐 변동성이 있지요. 근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육성에서 팔성한테 압류를 걸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지금, 어, 압류를 해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고소를 한 피고소인에 해당이 안 되는 육성부터 칠성,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그냥 그 압류 신청을 한다고 압류가 되나요?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판종 씨를 제외한 5명이 1차로 송치가 됐다는 형사 사법 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최영규, 강지원 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송가병과
강영대를 제외하고는 거기에는 프론티어가 없어요. 그럼 두 명. 그다음에 세 명이 거기는 명단을 다 보지를 못했는데 저도 그, 뭐, 어, 제 정보를 가지고서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앞에 다섯 명은 저한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세 명 중에서 이성록이라는 사람이 프론티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 명 정도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사람까지 합쳐가고 다섯 명이 된다 손 치더라도 5천억이라고 하면은 1인당 1,000억씩이 해당이 돼요. 6성부터 8성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6성에서 8성 중에서 뭐 고소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뭐 압류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압류를 걸어 놓은 건지 안 걸어 놓은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금액을 뭐 이 형사로 이기고 나면은 민사로 갈 수도 있다. 자기들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나눠갖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배상명령 신청도 계속적으로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배상명령 신청이 돼가지고 받아들여진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몇 안 될 것 같아요. 자,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신청은 되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지는지 안 들여지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요건 두 가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어렵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지금 6성에서 8성까지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압류를 잡아놨다라는 이야기인데 범죄 수익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일단은 프론티어 고레벨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지칭을 해가지고 몇 명의 것을 잡아놨는지는 모르지만 금액적으로는 4천억에서 5천억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리 이 짱구를 돌려봐도 계산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송가병에 대해 가지고 800 뭐 10 몇 억인가를 압류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그 압류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게 암호화폐,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금액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를 말씀을 드릴 때 이, 그, 이 암호화폐 KOK 곱하기 7달러로 계산을 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계산하면 대충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실제 가치가 현재로서는 그거는 뭐 몇백만 원이나 될라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제 머리로서는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6성부터 8성까지를 한 100여 명으로 잡아가지고 나누기를 하면은 또 모를까. 요 최대 5명. 이렇게 해가지고 5천억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8성이 한 1,000억, 7성 강영대가 1,000억, 뭐 이런 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그런 그 허황된 금액의 숫자를 그렇게 뭐 주고받고 뭐 그런 내용을 또 그 이렇게 정회원방이라는 데다가 그 녹취본을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뭔 근거를 가지고서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야기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또 하나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뭐 그 미국의 도금 금속 도금 업체 하나 인수를 한 쪽으로 모든 걸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분 교환식으로 했다는 내용도 있기는 해요. 뭐 그런데 그게 명확치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탈 아처를 뭐 메탈하고 했다가 뭐그 그 회사명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가 FBI도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FBI를 이야기를 그쪽에서 한 거는 그렇다 그러면 메탈 아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국내의 KOK 이 문제를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뭐 사실은 신고조차도 하나도 한 게 없는 상태고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둘이서 나누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 녹취 내용을 가지고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냥 루머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세하게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해자거나 그다음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이야기 정도인데 그거를 그 하나의 법적 대응을 하는 조직에서 그 정해연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또 공유를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 보이니까 이런 금액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은 어, 실제로 뭐 싸움 자체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그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해가지고 민사 가가지고 이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금액이 확실하고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졌다고 하면은 민사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민사를 기존에 해가지고 창원지법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저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일부 승소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완벽하게 이기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식으로 해서 어 그쪽도 민사소송을 뭐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다 그러면은 이 배상명령 신청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 사실은 내용을 들을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은 저는 그 이 내용을 들어보고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건데 그러면은 그 조직의 정예연방이라는 데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듣고서 나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일단은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의미 또는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그 누구로부터 6성에서 8성까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캐나다에 있는 7성 그 송경민가?
걔가 여기 들어와 있느냐. 그 다음에 저쪽 그 인천에 유모씨라고 하는 그놈도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정채연이라는 이 여자도 들어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압류를 했는지,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됐다, 뭐 4천억, 5천억 정도가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금액이 실제로 현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충 그 굴러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내용 공유를 좀 하는 겁니다. 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뭐 범죄 일람표에 들어가 있는 사람, 거기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사실은 스테이킹 수량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좀 없는데 그게 뭐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금액이 그렇게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금액이라는 게 거기서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 내가 스테이킹한 그 곱하기 7달러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면은 몇 개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플랫폼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가고 그게 곱해져 가지고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거를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범죄 일람표가 지금 뭐 작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의미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좀 내용을 파악을 하려면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뭐 단체가 있는 방에다가 올리겠다는 그 사람들의 이 주장 자체가 그리고 이게 뭐 제대로 된 정보다 둘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둘 다가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완벽하게 절차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두 사람이 그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특히 질문을 하려고 전화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거고, 그 글을 그 음성 파일 내용을 올리겠다라고 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실 만한 사람들인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금전적인 회복이잖아요. 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금액이 그 정도니까 찾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아닌 뭐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의 합의가 아닌 이 절차에 준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한 사람도 금액적으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 왜? 스테이킹이, 스테이킹을 해놨기 때문에,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로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전에 그 손해를 보고 뭐 가져 나갔던 어쨌든 15만 명 정도가
그 해지를 했다고 하면 그 15만 명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범죄 수익,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을 원위치 시켜놓고 그 자산을 재원으로 해서 거래소의 가치를 올려놓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답이 없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뭐 몇 가지들이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금전적인 피해 회복은 절대로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법이 정말 자기들이 범죄라고 하는 내용을 어, 스스로가 얼만큼 알고서 어, 이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준 그 범죄 사실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게 얼만큼 이 사람들을 벌을 주고 자기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표로 있었던 사람 지금은 해임은 됐지만은 그 사람이 수사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보를, 그러니까 진술을 많이 하고 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따져보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라도 이 글로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이런 게 있었는데 매체 자체가 우리는 이런 줌이라는 걸 통해서 녹화본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끔씩 예를 들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데에 모였던 사람들한테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일부 해가지고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뭐고 방대한 내용을 산발적으로 몇 번씩 할 때 그 내용을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말로서 글로 했을 때 이해를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말로 해도 어려운데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고 하려 그러면은 이게 여산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수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귀동량이고 그다음에 내용조차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수가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명이다, 10명이다. 이 사람들 외에 그 5명, 10명이라는 사람들도 내용을 완벽하게 전부 다가 공유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60명 중에서 10명은 뭐 소위 말해서 리더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나머지 160명 중에서 150명은 또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장을 시켜보면은 1200 몇 명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모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배상명령 신청을 해라 라고 하면은 배상명령 신청서만 작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못하니까 피해자가 많고, 이런 영상은 피해자들만 보지 일반인이 이거 보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구미 살고, 구미 사는 사람 중에서도 뭐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나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만나가지고 했을 때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다 보면은 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한 사람 정도는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날 그 정도로 설명을 한 내용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저처럼 자료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소위 말해서 어미새가 새끼새가 있으면은 새끼새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먹이를 구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 그거 받아 먹는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소수의 몇 명이 아,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처음에 뭐 그쪽에서 피해 금액을 4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 2조 2천억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2조 2천억도 돈을 준 게 아닌데 돈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으로 2,200억, 2조 2천억 정도의 이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뭐 여기에 스테이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기도 안 차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검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잘못 줬는 내용을 검사는 그렇게밖에 인용을 못하고, 경찰에서도 고소인이라든가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송치를 할 때 그 내용을 적어 넣겠죠. 그래서 결, 결과적으로는 되돌아가 가지고 보면은 피해자, 고소인에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에서 법에서 다루는 거는 검사가 법정에서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라는 사람도 경찰이라는 사람도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충실히 할 수 있겠죠. 그럼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검사나 판사들이 2주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것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일정상 이렇게 스케줄상으로 이렇게 뭐 분배를 해놔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요즘 여기 같은 경우는 301호 법정에서 월요일 2주마다 월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이 지난번에 송가병 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후 7시가 넘어서 이 재판이 공판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날은 이걸 하나를 쭉 다 빼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날은 못 잘 거냐? 이 사람들이 이
재판 2주마다 한 번 하는 것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집중만 하고 있었을 거냐. 다른 날에는 다른 재판이 있고,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이거는 원오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갑갑한 거지요. 명확하게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자체가 명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라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건에 대해서만 모든 이 노력과 시간들을 집중을 해서 이 사건을 뭐, 준비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답답한 사람들은 우물 파야 되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왔을 때 흙탕물이 정제가 돼가지고 맑은 물이 돼서 그 상태에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실제로 그 역할을 사실은 피해자들이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들은 전부 다가 새끼 새처럼 입만 벌리고 있고 소리만 내고 있죠. 엄마 빨리 와가지고 내 입에다가 먹이 넣어줘.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적인 의견을 내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의견에 그 반대하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 스스로가 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해요.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1200 몇 명 방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그 방도 마찬가지고, 딴 데 가서 뭔가 정보를 들을 데가 없으니까 예전처럼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KOK 검색어 KOK만 하나 치면은 어마어마한 뭐 정말 그 찌끄레기 쓰레기 같은 것들도 영상을 엄청나게 올렸죠. 근데 지금 치보세요. 다 없어요. 그리고 비대위에서 하는 그 하나 뭐 그 저기 유튜브 그것도 예전에는 그 숫자가 많았는데 그거 다 거의 다 지우고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송가병이 올려놨던 그거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이 살아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 내용 중에서도 내려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어, 이게 지금 또 중간에 끊칠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우리가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 최영규 씨라는 사람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박사, 그 다음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시스템 소프트웨어 박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개의 타이틀들이 있어요. 박윤성이라는 앤드류 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이스트 석사, 그 다음에 뭐 햄인지에 여기가 KT에 인수되는 뭐 삼성전자하고 아엠스하고 뭐 여기에 근무를 좀 했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문기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투어의 재무회계 팀장이에요. 이 사람 재무 그 CFO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CFO죠. CFO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조진호라고 하는 이 사람 정도 여기 또 학력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케빈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학사, 석사 요 정도로 해가지고 SK텔레콤 마케팅 본부 매니저예요. 뭐 이런 정도고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학력 같은 거 아예 없어요. 왜 이 내용을 보여드리나 하면은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이 비즈니스와 이 플랫폼과 관련해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 사실은 크게 이렇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매출의 수익분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이네들의 학력이 어떻고 저떻고 별 상관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KOK 가치는 거래소의 가치가 좌우를 하는데 이 가치의 상응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큼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 게 거래소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고 이 가치를 결정을 하는 이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의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만이 아닌 그 거래소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단타 치는 사람들, 뭐, 그,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조금 오르면은 내렸을 때 사가지고 좀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차, 차이 나는 만큼을 이익을 갖겠다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또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많이 사는 쪽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이런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 가지고는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야지만이 여기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거래소의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하루에 그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을 때, 사는 쪽이 많도록 됐을 때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갈 때, 그 거래소에 있던 우리 KOK 플랫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주식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는 거지요. 올라갈 때는 또 이게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붙어버리죠. 매수를 하면은 매수세가 또 세졌으니까 탄력을 더 받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누가 좀 수량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상을 받았던 이전에 사놓은 사람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한번 좀 많은 물량을 한번 딱 치면은 이게 오름세에 있다가 한번 누질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아까 보셨던 그런 멤버들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판종 씨는 그 학교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어, 음성만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그 들려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LG, SK 뭐 이런 쪽에 있는 박사급들, 그 박사들도 사실은 그 분야 하나하나에 대한 박사일 뿐이고 그런 회사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총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특정 분야만 맡아서 하는 이 사람이 하나 없어도 일이 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박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거 외에는 또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그 맨파워 가지고 그 맨파워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한테 정말 엄청난 이득이 되는 그런 맨파워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앱 하나, 휴대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깔지 않은, 우리가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무지 많아요. 우리는 99.999%는 사용을 하지 않고 0.00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3만 개의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떠한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저기 디앱으로 되어 있던 아니면은 메인넷을 가지고 있던 그 정도의 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도 하나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그 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한 번 셋업만 되고 나면은 할 게 없어요.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콘텐츠들을 월정료를 주고서 우리가 렌탈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매달 순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계약을 하고 얼마를 주기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력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 그 아무리 나발 불고 지들이 뭔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 가격 상승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소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저는 처음에 미팅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플랫폼 가격 조정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거하고도 거래소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당장 플랫폼 가격이라도 빨리 조정이 돼야 된다. 그게 저희 주장이었고, 근데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래소의 가격,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지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게 통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를 당할 만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좀 미화하고 그 말, 그런 내용들이 맞다는 식으로 누가 좀 옹호를 하느냐. 그게 소위 말하는 유튜브하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설명하고 돌아다닌 것들, 그것들이 문제지요. 그것들이 그 당시에 나는 몇 성이고, 그래서, 지가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이라는 거는 몇 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어떠한 요건, 일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명이,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다섯 명이 딱 채워지는 순간, 스테이킹이 다섯 번째 사람이 지 지갑으로 넣었던 거를 스테이킹 버튼을 눌러갖고 스테이킹이 완료가 딱 되는 순간, 다섯 명이 딱 맞춰졌으니까 그냥 일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지식의 여부도 관련이 없고요. 능력의 여부도 관련이 없이 그냥 일성이에요. 이성이 될 때는 요 일성짜리가 세 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뭐 인원이 또 맞춰져야 되는 게 또 있고, 요게 되고 나면은 이성짜리가 세 명이 또 생기면은 삼성, 이성짜리가 이성이 안 됐다가 일성짜리가 딱 맞춰져 가지고 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딱 새로 들어온 사람이든 뭐 하여튼 아니지. 일성짜리가 그걸 딱 만족을 했을 때 이성이 되고, 이성이 되는 사람이 세 명째가 딱 맞춰지면 삼성이 되는 거예요. 뭘로? 시스템적으로. 누가 위임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혼란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5성 달았다고 어느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배지 주고 그 명패 주고 뭐 꽃다발 받고 지랄들 떠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레벨이 누군가가 준 것처럼 쌩 난리를 그것들끼리 소위 말해서 보여주기로 한 것일 뿐, 그러한 요건들이 딱 만족이 됨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탁, 그냥 성이, 레벨이 바로바로 결정이 돼요. 그것과 동시에 보상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후원 수익이든 등급 수익이든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리워드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지를 내놓고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을 쭉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것들도 글을 올릴 때 어려운 말 쓰고 또 지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써놔 놓고
그럴싸하게 뭔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럴싸하다라고 느끼도록만 만들어 놔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일반 피해자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은 그거를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고, 왜? 내를 소개한 사람도 잘 모르고, 내가 소개한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흘러온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몇 천억의 압류를 잡아놨다. 그 다음에 뭐, 국회, 국감, 뭐, 어느, 저기, 뭐, 방송 출연, 뭐, 시위, 뭐,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기사 하나 나가고, 심지어는 고소했으면 고소한 걸로 뭔가가 이루어진 거 없고, 이게 송치가 되면 송치한 걸로 또 다 이루어진 거 없고, 이 기소가 되면 또 다 된 거 없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또 뭔가 되는 거고, 전부 다 그래요. 듣는 내용이 그런 용어가 사람들한테는 막 그냥 이렇게 막 꽂히는가 봐요. 그 하나가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 정말 사진 찍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옛날에 이봉우는 정말 그 개인이 혼자서 가가지고 그 거울에 비치는 창문에 비치는 창에 창 유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사진을 찍고 거기서 1인 시위를 하고 간다라고 그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보여주기. 겉만 번지르한데 송 실제로 내용물은 없는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뭐 단어라든가 용어를 한번 쓰면은 잘 모르면서도 와 박수를 치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그렇게 어 떠받드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 근데 요즘 어떤 데는 보면 완전히 뭐 예전에는 그렇게 떠받드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지금은 해임해버렸잖아요. 뭐 제가 좀 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좀 했는데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그 주변인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피해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면은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하거나 검증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검증을 못한다고 하면은 들은 내용을 가지고는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가 주어지는 정보 속에서 이거를 검증을 하는 거는 훨씬 쉬워요. 그게 제가 모르면은 질문할 거리도 없고, 이 질문을 안 한다거나, 뭐 내가 아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답답할 거고, 그게 결국엔 스트레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병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의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순차적으로 보면 다 그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좀
그 6월 9일 재판의 공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서두에 좀 하는 걸로 해서 내일 어, 내용 전달을 조금 하고 어,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정인이 두 명이 나서게 되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